안녕하십니까. 세금판다 시즌2 특집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집편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왜 오셨나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세금판다를 기획하신 흑막, 이 원래 사실 이 하승우 프로덕션의 하승우 PD님이신데요. 네, 세금판다 왜 만드셨나요? 전국에 있는 예산감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이 영상을 보면서 각자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좀 감시한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이런 훌륭한 의견입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기획은 다 하승우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점, 틀린 게 있으면 다 이분을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님, 기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기후 예산은 뭔가요? 어쨌든 지금 되게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데,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제가 볼 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네.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 네. 이게 어쨌든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금 판대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대응하고 적응하기. 대응하고 적응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예산이 있을까요? 이미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을 편성해 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네. 가령 사업장의 온실가스 같은 배출량을 이제 온실가스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컨설팅.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어쨌든 이 각 시민들이 전기나 가스나 수도 같은 것들을 에너지 절감하는 데 따라서 따라서 포인트제를 줘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네. 기상 이변 같은 게 계속 지금 빈번하니까 그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것도 이런 그럼요. 예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공공기관에도 달고 있고, 지금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데, 특히 경로당 이런데도 지금 태양광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기후 예산이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자, 네. 기후 예산 얘기했고 탄소 예산은 뭔가요, 선생님? 탄소 예산은 일종의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2018년에 열렸던 기후변화관 정부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곳에서 목표로 제시한 게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단계랑 비교했을 때 1.5도로 제한할 거냐, 아니면 2도씨로 제한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가 더워집니다. 더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2018년에 전 세계 과학자를 다 모아놓고 그렇죠. 우리 언제 망할까요? 했더니 예. 지구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또는 2도 이상 올라가면 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망한다기보다는 네. 지구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데 그게 1.5도냐 2도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이 거죠. 0.5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탄소 예산은 뭐냐면 1.5도로 막을 때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의 양이죠. 그러니까 탄소 예산은 어찌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량을 말하는 거고, 기후 예산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짤 거냐에 대한 이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 예산은 좀 안 좋은 의미긴 하지만 1.5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의 양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탄소 예산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네요? 탄소 예산을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되는군요. 기후 예산을 팍팍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네. 기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탄소 포인트라든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든지 일단 농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보조 사업으로 내려져서 지방정부들이 네.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고 있나요? 그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탄소 사업들을. 포인트와 이런 것들을. 그럼 어쨌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런 관련해서. 이제 일단 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정부가 얼마 전에 7월 달에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74조 정도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탈석탄 그린 뉴딜 하기 위해서 2조 6천억 정도를 쓰겠다고 하고, 경기도도 얼마 전에 그린 뉴딜 하기 위해서 8조 정도 예산을 쓰겠다. 근데 이게
근데 예산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세금 판단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중앙정부가 돈을 사업비를 보조금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지방정부가 돈을 붙여가지고 이쪽에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네. 사업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06월 달에 했던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맞게끔 하려면 사실은 중앙정부가 내리는 보조사업 플러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사실은 더 붙여야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올해 6월 달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26개 단체가 무려 2개 빼고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는 적응하는 뭔가 실천을 하자, 예산을 집행하자, 뭐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이때 온실가스 감축, 또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했다는 선언은 거예요.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회도 야 이거 위기다 비상사태다 라고 해서 넷 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 아 제로가 아니죠. 배출량과 소멸량을 0에 만드는 균형점을 찾겠다. 균형점 찾겠다 그렇죠.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 네.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주웁니다. 왜냐하면 아까 탄소 예산 말씀드렸죠. 네.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7, 8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탄소 배출량이 7위에서 8위 정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많이 높은 배출.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일들은 거의 안 하는 국가로 분류돼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악당 국가였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 예산으로 본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9억 톤 정도 됩니다. 99억 톤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이 2017년도에 이미 7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자, 99 나누기 7. 얼마죠? 몰라요. 한 13, 14? 그렇죠. 그러면 한국 정부 이대로 가면 언제 탄소 예산이 고갈되냐면 14년도 뒤. 2050년까지 갈 수도 없겠네요.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다른 나라가 일을 하면 우리는 한 2, 3 정도 해줘야지 우리가 탄소 예산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언을 했어. 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부터 예산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이쪽에 세워야 되겠죠. 우리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희가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제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이렇게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혹시 선생님 보신 것 중에 그런 관련된 사업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잘하는 지자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웃으면서 자 여러분 모두 자 이 지자체를 따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지만 실제 내년 예산에 이게 그렇죠. 반영되진 않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들이 항상 보면 장들은 선언은 하는데요. 사실 일이 되려면 이게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사업에 예산이 붙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이야기 선언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사실 예산 편성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 예산에 이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죠. 한다면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여지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내년 예산안이 이제 막 보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지금 한창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예산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쨌든 지방의회가 네. 단체장들이 손을 했으면 지방의회 역할이 뭡니까? 단체장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감시해야죠. 비판하고, 그쵸. 견제하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회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야, 니 선언했어? 그러면 니들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얼마나 만들었고 실제로 재원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야, 뭐 5년 동안에 충남 같은 경우에 2조 6천억을 쓴다는데 자, 2조 6천억 사업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어? 확인해야 되겠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이런 본인들의 지자체장이 이런 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지방의회가 알까? 그걸 알아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지방의원들이 기후위기가 뭔지 알까? 그러니까요. 기후위기를 모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금 판단 열심히 보신 분들 아시죠? 자, 지방의회 중에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지방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의록을 뒤져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왜 아무도 발언하지 않느냐.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면 의원들이 좀 피드백을 해줄까요? 피드백 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계속, 요즘 뭐 요즘 가장 열심히 이제 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지, 예산심의도 해야지. 그럼 의회 앞에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지나갈 의원들한테 화이팅 하면서. 자, 기후위기는 뭔지 아시죠? 네. 예산심의 파이팅? 뭐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파이팅, 예. 그렇죠. 매일매일 각성시켜줘야죠. 기후위기 심각함을. 어쨌든 우리나라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죠. 해외 사례에는 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우수도 해외도 어쨌든 해봐야 아는. 뭐 외국이라고 해서 뭐 엄청 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물론 한국보다 엄청 열심히 하고 사실 파리시 이런 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파리시요. 그렇죠. 이다일구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리를 개조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진짜 저희가 본받을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사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가령 뉴욕주가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3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뉴욕주가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서 그렇죠. 33억 달러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달러. 돈은 얼마죠? 많겠죠. 많은 돈, 엄청 많은 돈. 그렇죠. 한 3조 넘을 3조 겁니다. 넘은 돈을. 네. 3조? 30조? 모르겠습니다. 네네. 계산해봐야 되겠죠. 네, 계산하시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욕지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네. 한국은 사실 지금 보면 그린 뉴딜이 다 거의 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 약간 몰빵하는 구조. 사실 우리나라도 돈을 쓴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가 근데 우리는 중요하죠. 보면 대부분 다가 뭐 노후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 만드는 거 뭐 이런 쪽에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또 약간 우리는 무조건 무슨 스마트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쪽에 돈을 쓰겠다. 사실 보면 우리는 약간 계속 여전히 성장하겠다 이건데 뉴욕주는 어떻게 돈을 쓰겠냐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대중교통. 네네, 대중교통. 성령 잘 줄여야죠. 맞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그럼 대중교통을 당연히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교통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어쨌든 뉴욕주가 외국 같은 경우 식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식수 문제, 깨끗한 음료수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계속 도시공원 지금 다 막 분양해버렸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들한테. 네.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뭐 환경 파트 하나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사업비 얼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재검토하면서 기후위기를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실 사업을 따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년 예산에 환경, 기후에 관련된 예산 얼마 넣었어가 아니라 모든 사업 예산 가운데서 이게 진짜 기후위기에 반응하는 거야? 적응하는 거야?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된다. 온실가스 실제 감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네요. 그 실제로 정부나 기업들 또 지자체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일단 한국 정부들은 뭐냐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정말 심각한지 인식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네. 여전히 우리는 경제 성장해야지. 여전히 우리는 기후위기인데 도로 뚫고 건물 올리고 뭐 철도 넣고 뭐 제주도 제2공항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는 기후위기다, 우리가 기후예산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도로 뚫고 뭐 공항 짓고 하면서 실제로는 탄소 엄청 배출할 것 같은 예산만 마구마구 지금 늘리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99억 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이런 거를 공부하셔서 그럼요. 요구를 계속 해야겠네요. 엄청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이 지금 시민분들께서 자기네 동네 의회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 보면 사실 시민들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뭐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이고 일상생활 전기도 아끼고 탄소 포인트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냐면 정부가 하는 것과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고 기업이 사실은 한국은 사실은 전기요금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기업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장,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비해서
어쨌든 전체 에너지 양에서 일정 정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기업과 정부가 세우도록 사실 시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도 요구하고 기업에도 요구하고 그렇죠. 지방의회에도 요구하고 그렇죠. 할 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금 판단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이제는 이제 지방정부한테도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말로만 선언하지 마라. 실제로 그 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그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게 아니면 사실은 다 뻥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이 지방선거.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당연히 내년부터는 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겁니다. 아, 유권자들 말 잘 듣는 시기. 그렇죠. 유권자들은 막 그동안 되게 쌩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시기인 거죠. 그럼 내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하승우 프로덕션의 하승우 PD님 모시고 기후 예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좀 하실 말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원래 하겠습니다. 아쉬워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